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재건이 필요한 민주주의의 무기고입니다. 그럼 보시죠. 최근 벌인 미국의 모든 군사작전은 미국의 무기고 고갈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26년 이란에 대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오퍼레이션 애틀란틱 리졸브, 후티 반군에 대한 홍해 작전인 오퍼레이션 프로스퍼리티 가디언과 오퍼레이션 러프라이더, 2026년 이란 공격 작전인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등 최근 벌인 모든 작전의 공통점은 작전 개시 후 미국의 주요 정밀 무기 재고가 빠르게 바닥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발하는 모든 것이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미사일, 폭탄, 로켓, 탄약, 지뢰는 동일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의 경우 구형에다가 비유도 포탄과 재래식 폭탄과 같은 구식 탄약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정교한 첨단 무기는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첨단 무기로 무장한 적의 정교한 무기 체계에는 역부족입니다. 미국의 적들은 지난 35년간 미국의 전쟁 방식을 연구해 왔으며 미국을 격파하기 위한 명확한 대응 무기와 훈련, 그리고 막대한 생산 능력을 개발해 왔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에다가 육군, 공군, 해안경비대, 해상민병대, 그리고 전략미사일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예를 들어 대만전 발발 후 며칠 만에 미국의 무기고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재래식 및 전략 전력은 세대교체, 다른 말로 현대화 노력과 끊임없는 해외 파병으로 인해 최악의 준비태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신뢰할 만한 기관과 전쟁 대학들 모두는 큰 전쟁 초반 몇 주 안에 핵심 장거리 무기가 고갈될 것이라는 동일한 전쟁 시뮬레이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굳이 먼 과거에서 찾을 필요 없이 2026 이란전 또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있는데요. 미군은 불과 몇 주 만에 1000발이 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토마호크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은 꼴랑 90에서 100발 정도입니다. 따라서 생산 속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짧지만 강렬한 작전 한 번으로 이 핵심 무기를 보충하는데 대략 10년이 걸립니다. 공격용 무기 재고 부족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하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이 미군과 미국의 영토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 재고는 극히 부족하거나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2021년 이후 미국은 연간 30여 발의 사드 요격 미사일을 생산해 왔지만 2025년 이란을 상대로 벌인 12일 전쟁에서 150발을 발사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생산 일정대로라면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발사한 사드 미사일을 대체하는데 3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계산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우방 군대가 의존하는 핵심 무기인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경우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서 1200발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2017 해계년도 예산안 요청을 통해 팩3 미사일 2798기를 발주할 계획이지만 연간 기본 예산에 배정된 물량은 2029년 5월까지는 인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기간에 막대한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고착화된 문제를 드러낸 것이어서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전에서 무기가 전무하지는 않더라도 활용면에서는 심각한 열세에 놓일 것입니다. 아시아에서의 잠재적인 전쟁이 몇 년 뒤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무기 비축량 재건 노력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 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기 조달 기간은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걸리는데요. 이란 공격에 많이 사용되는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의 생산 기간은 36개월이고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 기간은 26개월입니다. 이처럼 긴 생산 주기는 대량 주문 계획 자체를 무산시켜서 미군은 부족한 부분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무기, 즉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필수적인 남중국해와 같은 환경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사실상 수많은 구식, 저가, 비정밀 무기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지만 냉전 붕괴 이후 고착화된 전통적인 워싱턴식 방법 또는 평시 생산이 아닌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제조 능력을 강화하는 전시 생산 증대만이 해결책의 일부입니다. 물론 미국이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지를 재고하는 것 또한 중요해서 의도적인 생산을 추구하고 핵심 자산은 허투루 쓰지 않고 최대한 많이 비축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개량해야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미 의회의 첫 연설에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면서 강력한 국가 방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미국의 빈약한 무기고는 워싱턴이 미국의 방위 산업을 한 번에 하나의 전쟁에만 대비하도록 규모를 키웠다 또는 한정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밀 타격과 원거리 대량 공격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전은 장기화되고 파괴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런 현대전에는 준비되어 있는 탄탄한 산업 기반, 즉각 동원 가능한 대규모 병력, 그리고 경제 방어와 정보, 사이버, 우주, 국토 방어를 결합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강대국은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펜타곤의 구매 정책은 오랫동안 최고급 장비 최적화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1991년 이후 펜타곤의 구매량이 워낙 극히 작았기 때문에 각 군은 몇몇 소수의 핵심 무기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성능 무기 체계에 저렴한 무기 체계를 조합하는 하이로우 믹스 자산으로 만들기보다는 최고 성능, 최장 사거리, 그리고 가장 정교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무기들만 생산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된 제한된 또는 소량 생산은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다른 고객을 찾도록 만들고, 방산업계 노동자들은 기술적으로 더 수월한 산업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처럼 비상시를 대비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군은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수천 개를 생산하고 수백 개는 손실되더라도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며, 펜타곤은 자체 생산 방식의 무기 생산 모델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핵심 부품 생산은 외주화하되 설계는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면 더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군은 구형 무기를 재활용하고 기존 무기 시스템을 약간만 수정해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1970년대 개발된 헬파이어 미사일은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주문량은 많았지만 비축해 두기에는 너무 비싼 성공의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탄두와 유도부를 모듈식으로 재설계하면서 기존 헬파이어 기체 에어프레임을 더 효율적인 대체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즉, 2급 무기로 분류되어 보관되던 것을 1급 무기로 재탄생시킨 것이지요. 또한 장기 계약의 확대를 통해 기존 방위 기업들이 자본 지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신생 방위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협력하도록 장려하면서 방위 산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레이스용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합병한 RTX 같은 주요 계약업체들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탠더드 미사일,
그리고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생산량 증대 및 납품 속도 향상을 위한 5건의 획기적인 계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요. 백악관이 승인할 2027 국방예산안은 수요를 급증시키고 취약한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드 요격 미사일 주문량은 2026년에 극도로 작은 37기에서 2027년에 857기로 급증할 수 있는데, 이는 텅 빈 무기고를 채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경험과 속도. 미군 역시 다른 군대들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배우는 것처럼 완벽한 품질보다 속도를 중시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 출두한 증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조달 문화가 개방형 설계와 공급업체 간 경쟁에 중점을 두면서 제품 변경이 수년이 아닌 며칠 만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는데, 펜타곤은 비슷한 모델을 이용해 우한폐렴 백신 개발에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진행했고,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일 때 지뢰 방어 차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재건되고 재보급될 때까지 미 행정부는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기성 부품을 구매하는 상업적 사고방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무기는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의 의무지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의무지출 항목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무기, 조선, 드론 산업 기반에 대규모 일회성 투자를 하고 추가 수용 능력을 고려하게 하는데 핵심적입니다. 하지만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7 회계연도 재량 지출 항목에서 요구되는 작은 물량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아닌 민주주의의 장인으로 남게 만들 것입니다. 무기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지적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대량의 군수품을 구매하고 산업 기반에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출발점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관리된 쇠퇴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평화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이 필요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